안녕하십니까. 안랩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강호입니다. 최근 언택트 업무가 활성화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원격에서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운영하는 개념이기에 운영 장소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보다 더 적합하고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20%를 갓 넘기는 수준입니다. 왜 우리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꺼려 할까요? 정말 클라우드가 좋기만 할까요? 현명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무엇에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죠. 클라우드로 가면 시스템 관리가 더 편해질까요? 네트워크의 대역폭이나 서버의 성능은 도로의 차선과 같습니다. 차선이 많을수록 차량 소통이 원활합니다. 클라우드는 교통량에 따라 차선이 변동하는 도로처럼 리소스를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뿐 아니라 서버도 마찬가지여서 성수기에 트래픽이 폭주해도 자동으로 서버를 늘렸다가 성수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시스템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한 장점에는 이면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리소스는 장부상 자산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비용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게다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단위 비용은 비쌀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호텔 객실 냉장고의 맥주는 마실 때마다 비용이 청구되고 편의점보다 비싼 것처럼 말입니다. 직접 구매하여 통제 범위에 두고 쓰는 시스템을 온프레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들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항상 모니터링하며 어떨 때 장애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미리 준비합니다. 혹시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을까 점검도 게을리하지 않죠. 즉, 모든 것을 보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다르죠. 이름부터 클라우드입니다. 모든 구성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한이 높아도 저희는 사용자일 뿐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고급 호텔 객실에 묵더라도 에어컨을 떼어서 바꾸고 벽지를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전체를 볼 수 없으니 완벽한 감사란 불가능합니다. CSP가 허용한 만큼만 볼 수 있고 우리 보안팀을 비롯한 사용자의 개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시스템이죠. 이러한 클라우드는 안전할까요? 허름한 단독주택보다 고급 호텔의 보안이 더 잘 되어 있듯이 대개의 클라우드는 안전합니다. 기계적인 장애는 알아차리기도 전에 조치되고 다수의 침해 공격에도 일괄적으로 잘 대응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클라우드에서 사고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OS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로 인한 위협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며 또한 CSP가 그것들을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고객의 실수나 설정 오류와 연관된 사고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선 책임 공방을 해결하기 위해 CSP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객과 나눕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기존의 IT 자산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해오던 고객에게 생경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고가 나면 담당 부서가 책임지는 건 아니야? 하는 생각에 CSP의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전 설명보다 사고 후 책임 소재를 구분할 때가 되어서야 그 원칙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투명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는 환경에서 사고가 나면 내 안에 있을 때보다 수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CSP는 SLA 기준으로 배상하겠지만 이것은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지요. 설령 CSP의 과실로 사고가 나도
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부 보상해주는 SLA는 없습니다. 피해에 따른 손해는 고객이 대부분 감수해야 하고 대책 수립의 책임은 이용 고객에게 남게 됩니다. 해킹, 악성 코드, 디도스 공격과 같은 침해 사고는 IT 시스템의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담당자 입장에서 위협은 이러한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상위부서 또는 감독기관의 점검과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개념의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고객과의 분쟁이 더 큰 부담일 겁니다. 만약 온프리미스라면 내 약점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동안 감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일시적으로 감추기도 힘듭니다. 외부 감사자에게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지, 어디까지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지도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선 해킹보다 이런 일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업종이라면 고려해야 할 각종 법령과 국내 국제 인증 등이 십수가지가 넘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는 정보 시스템과 보안에 관련된 규제사항도 복잡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로 이전하면 이런 규제에 대해서 CSP가 알아서 대응해 줄까요? 그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완연히 줄어들까요? 물론 CSP 입장에서 모든 고객에게 해당하는 공통사항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별로 적용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CSP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단위 기업이 맞닥뜨려야 하는 법 규제에 대한 대응은 기업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장이 빠르게 옮겨간다고 해서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상태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닐 겁니다. 일관된 전략 기반으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서 이전해 나가야겠죠. 지금부터는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의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상해보죠. 여러분이 오랜만에 멋진 저녁을 기대하며 인스타에 하트가 가득한 어느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고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는 알 수 없는 음식의 이름만 가득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저녁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네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유사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최신 기술을 고루 갖추고 주문을 기다리는 멋진 식당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서비스도 무엇인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겁니다. 식당에서는 웨이터를 통해 추천받을 수도 있고 소믈리에의 추천에 따라 어울리는 와인을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저희 안랩과 같은 MSP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선정하며 아키텍팅을 수행하고 운영도 대행합니다. 하지만 MSP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구성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고객의 몫일 겁니다.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가 클라우드의 특징이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를 하려면 알아야 가능합니다. 온프리미스에서는 대개 시스템 도입을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은행들이 수년마다 한 번씩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이겠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품위를 여러 번 받는 것보다 어렵더라도 한 번에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SI 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턴키에 넘기고 가는 게 편하기 때문이겠죠. 발주기간이 길어 시스템별 납품 시점이 다르더라도 일단 구매해 놓고 오픈 일정만 맞추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스위치를 켜면 전기료가 나가듯이 사용할 때보다 적겠지만 비용은 계속 부과됩니다. 클라우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할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발주 기간도 필요 없고 세팅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구성하고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하고 발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클라우드는 이용자 관점에선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내부 직원들의 학습과 적응이 필수적이란 뜻입니다. 단지 비용만으로 판단해서 클라우드로 대번에 넘어가면 기존 환경에 익숙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가기보다 일정한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조직의 학습과 적응 면에서 시스템 신뢰성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는 멋진 호텔이 많습니다. 메리엇, 벨라지오, 베네시안, 페리스. 호텔을 바꾸어 가며 묵는 것도 라스베가스 여행의 재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호텔에만 계속 묵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호텔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도 비슷합니다. 강력한 단일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바꿔야 할 수도 있고 더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해오는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꾸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유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발이 묶인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업체의 기술이나 특정 CSP의 API를 지나치게 많이 도입한 개발은 지양해야 합니다. 빌려 쓰는 만큼 내 필요에 의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남겨놓아야 안전합니다. 화면 좌측에 퀴즈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는 운영팀에서 담당한다고 가정합시다. 개발팀은 운영팀과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부과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에 신경 쓰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개발팀은 IT 기본 지식도 있고 대개는 열정적이지만 비용을 아끼는 걸 고민하며 일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CSP나 관리하는 MSP 또한 비용이 발생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굳이 고객의 비용에 민감할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CFO와 CEO는요? 그분들은 비용 보고를 받을 때 질책은 할지언정 평소에 관리를 할 여유는 없는 분들이죠. 정답은 모두 아니다입니다. 요즘 보안업계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모델이라는 용어가 화두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영역과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와 자산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안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용어를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 적용해 보면 비용이 발생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이든 외부 업체이든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담당자가 리소스와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사용 용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데 있어 특히 우려되는 보안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클라우드에서 보안에 관한 기본 원칙은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안에서 원칙적으로 공동 책임이란 없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한 업체들은 모두 나의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IT 수탁업체가 법을 어겼을 시 위탁자의 직원으로 본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 관련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CSP에 있더라도 이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사용 기업에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보안에 대해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누구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0% 내 책임이라 여기고 이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는 그 관리체계에 포함된 일부 영역이고 관리감독 대상이므로 CSP에서 제공 가능한 보안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적용하며 대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는 것까지 주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문 보안 인력이 없는 작은 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
법 규제 대응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대응은 기업의 큰 숙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 사항은 보호하는 대상이 기업이 아닌 개인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이 개인의 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되므로 업무 편의를 위해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유의할 점은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방법과 그 해설서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유닉스라는 말은 정확히 없다며 설치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법 이행은 명시적인 증거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통제를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명시적인 증적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많은 법규에 포함된 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틀은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크게는 ISMS라고 부르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로 모든 것이 분석 및 수립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조력할 수 있다면 규제의 수에 비해 조치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엮일수록 대응 속도는 더 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도 고민거리입니다. 보안은 오히려 특정 체제에 엮인다기보다는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보안 솔루션을 엮어놓은 CSP 서비스 목록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해 서비스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모든 보안을 C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만 구성하는 부담과 비즈니스가 커갈수록 높아지는 법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때문에 보안만큼은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IT를 관리하는 MSP와 보안 분야를 서비스하는 MSSP를 분리하기도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를 쇼핑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남으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결국 최적의 조력자로서의 필수적인 조건은 클라우드 운영과 보안을 나누지 않고 두 개의 영역을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랩은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클라우드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지만 클라우드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클라우드 관제를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클라우드 구축 사업과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릴 MSP 서비스도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선택할 MSP는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MSP의 본질이 보안과 운영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최전선에 안랩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